중국 의료계가 패닉 상태에 빠졌습니다. 저명한 중국의 심장 전문의의 발언 때문인데요. 베이징 대학교 제한병원의 리메이 주임의가 200명의 동료 의료진 앞에서 제가 그동안 한국 의료를 심각하게 과소평가했습니다라고 공개 고백한 겁니다. 10년 경력의 이 심장 전문의는 그동안 한국을 성형외과나 발달한 나라 정도로 여겼다고 합니다. 그런데 런던 의학회의에서 영국 의사들이 한국 응급의료 시스템을 NHS에 도입하려 한다며 극찬하는 모습을 목격하고 충격을 받았다고 해요. 직접 한국에 와서 확인해본 그녀가 경험한 것들은 상상을 초월했습니다. 응급실 대기시간 20분, 백내장 수술 당일 완료, 심장 정밀 검사 10만 원. 이 모든 게 중국에서는 불가능한 일들이었거든요. 결국 그녀는 한국이 의료 접근성, 품질, 비용 효율성 모든 면에서 우리보다 앞섰다며 한국 의료 벤치마킹을 제안했고 병원장은 즉석에서 한국과의 교류 협정을 결정했습니다. 이 때문에 지금 중국인들의 자존심이 박살이 났습니다. 과연 중국 의료계를 충격에 빠뜨린 한국 의료의 진짜 모습은 무엇이었을까요? 지금부터 그 놀라운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저는 리 메이입니다. 베이징 대학교 제한병원에서 심장내과 주임의로 10년째 일하고 있어요. 솔직히 말하면 그동안 한국 의료에 대해서는 별로 좋게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성형외과나 발달한 나라 정도로 봤거든요. 그런데 올해 7월 런던에서 열린 국제심장학회에 참석하면서 제 생각이 완전히 뒤바뀌는 경험을 했어요. 하지만 그 전에 히드로 공항에서 정말 굴욕적인 일이 벌어졌습니다. 입국 심사대에서 제 중국 여권과 의사 면허증을 보더니 심사관이 의심스러운 표정을 지었어요. 잠깐 기다리세요. 확인할 게 있습니다. 다른 심사관을 불러서 함께 제 서류를 살펴보더라고요. 최근 중국발 가짜 의료진 자격증 문제가 심각해서요. 저는 정말 당황했습니다. 베이징에서는 누구나 아는 심장 전문의인데 여기서는 의심받는 처지가 된 거예요. 결국 별실로 끌려가서 2시간 동안 조사를 받았어요. 베이징대 병원에 전화해서 제가 정말 의사인지 확인하는 과정까지 거쳤습니다. 그제서야 입국을 허가해 주더라고요. 죄송합니다. 요즘 이런 일이 종종 있어서요. 기분이 정말 착잡했어요. 중국에서 인정받는 의사가 이런 대우를 받다니요. 하지만 진짜 충격은 학회에서 시작됐습니다. 런던 가이즈 병원 존슨 교수가 발표 중에 이런 말을 했어요. 우리 병원에서 한국 응급의료 시스템 연수단을 보냈는데 정말 놀라웠습니다. 저는 귀를 의심했어요. 영국이 한국을 배운다고요? NHS의 4시간 응급실 대기를 한국은 20분에 해결한다니까요. 옥스퍼드 의대 스미스 교수도 거들었습니다. 한국 의료 접근성이 OECD 1위라는 통계 보셨나요? 휴식 시간에 한 영국 의사와 개인적으로 대화할 기회가 있었어요. 사실 우리 환자들도 한국에서 수술받고 오는 경우가 늘고 있어요. 정말요? NHS는 무료지만 6개월 기다려야 하거든요. 한국은 당일 가능하고 비용도 우리 사립병원의 절반이에요. 더 놀라운 건 마지막 날 발표였습니다. 킹스 칼리지 런던에서 정식으로 한국 의료 시스템 도입 프로젝트를 발표한 거예요. 한국의 디지털 헬스케어 시스템을 NHS에 적용하는 5년 계획을 수립했습니다. 특히 응급의료와 진료 대기 시간 단축 모델을 중점적으로 학습할 예정입니다. 저는 정말 믿을 수가 없었어요. 무료 의료의 대표격인 영국이 한국을 벤치마킹한다니요. 그날 밤 호텔에서 한국 의료 관련 자료들을 검색해봤어요. 한국 의료 접근성 OECD 1위, 백내장 수술 대기 시간 0일 같은 통계들이 나오더라고요. 정말 한국이 이렇게 뛰어난 건가? 영국 의사들이 거짓말할 이유는 없을 텐데. 다음 날 아침, 저는 즉석에서 결정했습니다. 한국행 항공편을 예약한 거예요. 동료들에게는 긴급한 연구조사 차 한국에 다녀오겠다고 말했지만 실제로는 제가 그동안 가지고 있던 편견이 맞는지 직접 확인해보고 싶었어요. 의사로서 사실을 외면할 수는 없었거든요. 10년 경력의 심장 전문의가 이렇게 무지했다는 게 부끄러웠지만 더 늦기 전에 진실을 알아봐야겠다고 생각했습니다. 과연 한국 의료는 정말 영국 의사들이 말하는 것처럼 뛰어날까요? 7월 26일 오후 2시 인천국제공항에 도착했습니다. 베이징에서 출발할 때도 더웠지만 한국은 38도 폭염이 기승을 부리고 있었어요. 그런데 공항에서 내리자마자 놀라운 걸 발견했습니다.
곳곳에서 시원한 안개 같은 게 나오고 있더라고요. 이게 뭐죠? 공항 직원에게 물어보니 쿨링포그 시스템이라고 하더라고요. 여름철 승객분들 편의를 위해 설치한 건데요. 온도를 3-4도 낮춰줘요. 정말 세심한 배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베이징 공항에서는 본 적이 없는 시설이었거든요. 입국 수속을 마치고 터미널을 걷다가 더 놀라운 걸 발견했습니다. 의료센터라는 표시가 보이는 거예요. 들어가 보니 정말 깜짝 놀랐어요. 24시간 운영하는 의료센터였거든요. 안녕하세요. 어디 아프신 곳 있으세요? 간호사가 친절하게 맞이해 주더라고요. 아니요, 그냥 궁금해서요. 공항에 이런 시설이 있다니. 네, 해외 승객분들 건강 상태 확인하고 응급 상황에 대비해서 상시 운영하고 있어요. 정말 전문의가 24시간 상주한다는 거예요. 응급처치부터 간단한 진료까지 모두 가능하다고 했습니다. 더우시죠? 생수하고 쿨링 타올 드릴게요. 무료로 건강관리 서비스까지 제공하고 있었어요. 바로 그때였습니다. 한 중년 남성이 더위에 쓰러지는 상황이 벌어진 거예요. 여기 쓰러진 분 있어요. 누군가 소리치자마자 정말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3분도 안 돼서 의료진이 달려왔어요. 간호사 2명과 의사 1명이었습니다. 환자분, 의식은 있으시죠? 어디 아프세요? 체계적으로 활력 징후를 체크하고 응급처치를 시작했어요. 탈수 증상 같습니다. 수액 투여하고 바로 병원으로 이송하겠습니다. 5분도 안 돼서 응급차가 도착했어요. 전 과정이 매뉴얼대로 신속하고 정확하게 진행됐습니다. 저는 정말 감탄했어요. 중국 공항에서는 상상도 못할 대응 속도였거든요. 공항철도를 타면서도 계속 놀라는 일이 있었어요. 각 차량마다 AED라는 장비가 비치되어 있더라고요. 이게 뭐예요? 자동 심장 충격기예요. 심정지 환자 발생 시 사용하는 거죠. 대중교통에서도 이런 의료 응급 장비를 비치한다니요. 안내방송도 인상적이었어요. 승객 여러분의 건강과 안전이 최우선입니다. 응급 상황 발생 시 언제든 승무원에게 말씀해 주세요. 서울역에 도착해서도 놀라운 발견이 계속됐어요. 역 안에 응급의료센터와 약국이 운영되고 있었거든요. 관광 안내소에서는 외국인 의료 이용 가이드라는 책자를 다국어로 제공하고 있었어요. 병원 이용법부터 응급상황 대처법까지 다 나와 있어요. 관광객분들이 아프시면 어떻게 해야 할지 몰라서 만든 거예요. 정말 세심한 배려였습니다. 그날 호텔에 도착해서 생각해봤어요. 공항부터 지하철, 기차역까지 모든 곳에 의료 안전망이 촘촘하게 깔려 있더라고요. 특히 외국인까지 배려하는 의료 서비스 시스템이 정말 인상적이었어요. 이런 건 베이징에서도 경험해 본 적이 없었거든요. 영국 의사들이 한국을 높이 평가한 이유를 조금 알 것 같다. 이제 본격적으로 한국 병원들을 둘러봐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서울대학교 병원을 찾았습니다. 국제진료센터를 통해 응급실 견학을 요청했어요. 중국에서 온 심장내과 의사인데 한국 응급의료 시스템을 연구하고 싶습니다. 응급의학과 김 교수님이 직접 안내해 주시더라고요. 환영합니다. 우리 응급실 시스템 한번 보시죠. 응급실에 들어서자마자 정말 놀랐어요. 런던에서 들었던 얘기가 사실이었거든요. 먼저 눈에 띈 건 전광판이었어요. 실시간으로 대기 현황이 표시되고 있었습니다. 현재 평균 대기 시간 18분. 정말 20분 내외였어요. 영국에서는 4-6시간 기다리는 게 당연한데 말이죠. 어떻게 이런 속도가 가능한가요? 김 교수님이 설명해 주셨어요. 트리아지 시스템이 핵심이에요. 환자가 오시면 3분 내에 중증도를 판단합니다. 실제로 한 환자가 오자 간호사가 즉시 다가가더라고요. 어디 아프세요? 언제부터 그러셨어요? 혈압, 맥박, 체온을 재고 간단한 질문 몇 개로 5단계 중증도를 분류했어요. 정말 3분도 안 걸렸습니다. 이런 체계적인 분류 덕분에 응급환자 생존율이 95% 이상이에요. 저는 깜짝 놀랐어요. 중국은 70-80% 수준인데 말이죠. 그때 정말 놀라운 상황을 목격했습니다. 심근경색 환자가 응급실에 도착한 거예요. 가슴이 너무 아파요. 60대 남성이 부축을 받으며 들어왔어요. 그 순간부터 정말 완벽한 팀워크가 시작됐습니다. 도착 5분 내에 심전도, 혈액검사, CT가 동시에 진행됐어요. 모든 검사 결과가 실시간으로 의료진에게 전송됐습니다.
ST 상승 심근경색입니다. 즉시 심도자실로 15분 내에 심장내과 전문의가 도착해서 스텐트 시술을 결정했어요. 30분 내에 심도자실로 이송됐습니다. 이 골든타임 확보가 생존율을 좌우해요. 김 교수님의 말씀이 정말 인상적이었어요. 영국 NHS에서도 우리 시스템 배우러 연수단 오시더라고요. 정말요? 네, 작년에만 3차례 왔어요. 특히 대기시간 단축 방법을 많이 물어보시더라고요. 실제로 응급실 한쪽 벽에 걸린 현황판을 보니 놀라웠어요. 대부분의 환자들이 10-30분 내에 진료를 받고 있었거든요. OECD에서 우리나라가 응급의료 대기시간 세계 최단이라고 인정했어요. 김 교수님이 자랑스럽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저는 런던에서 들었던 영국 의사들의 말이 떠올랐어요. 정말 사실이었구나 싶었습니다. 응급실을 둘러보면서 또 다른 인상적인 점을 발견했어요. 모든 의료진이 환자 한 명 한 명을 정성스럽게 대하고 있었거든요. 할머니, 어디가 제일 아프세요? 좀 나아지셨어요? 걱정하지 마세요. 이런 따뜻한 말들이 자연스럽게 오가고 있었어요. 검사 장비들도 정말 최신형이었습니다. CT, MRI 결과가 30분 내에 나오고 모든 결과가 디지털로 즉시 공유됐어요. 환자는 시간을 기다려주지 않으니까요. 김 교수님의 말씀이 가슴에 와닿았습니다. 그날 오후 호텔로 돌아가면서 생각했어요. 영국 의사들이 한국을 부러워할 만했구나. 이런 효율성과 전문성을 갖춘 응급의료 시스템은 정말 세계 최고 수준이었습니다. 중국에서도 이런 시스템을 만들 수 있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셋째 날, 서울대병원 안과를 방문했습니다. 런던에서 들었던 얘기 중에 백내장 수술 대기 시간이 0일이라는 게 정말 믿어지지 않았거든요. 안과 이 교수님이 직접 설명해 주셨어요. 마침 오늘 백내장 수술 예정인 환자분이 계세요. 과정을 보시겠어요? 75세 할머니 환자였습니다. 할머니, 오늘 수술 받으시면 내일부터 훨씬 잘 보이실 거예요. 정말요? 오늘 바로 할 수 있어요? 할머니도 놀라시는 표정이었어요. 저도 정말 궁금했습니다. 중국에서는 백내장 수술을 받으려면 최소 2-3주는 기다려야 하거든요. 사전 검사부터 시작할게요. 안압 검사, 각막 검사, 망막 검사가 차례로 진행됐어요. 모든 검사가 1시간 내에 완료됐습니다. 수술에 문제 없으시네요. 마취과 선생님과 상담 후 바로 수술 들어가시면 됩니다. 마취과 협진도 30분 만에 끝났어요. 혹시 응급 환자가 오면 수술이 밀리지 않나요? 이 교수님이 웃으며 대답하셨어요. 응급이 아닌 이상 대기 시간은 거의 없어요. 수술실이 충분히 확보되어 있거든요. 그러면서 놀라운 통계를 보여주셨습니다. OECD 16개국 평균 백내장 수술 대기 시간이 129일이에요. 스웨덴 48일, 캐나다 66일, 노르웨이 108일. 그런데 한국은 0일입니다. 원하시면 당일 검사 후 바로 수술 가능해요. 정말 믿을 수 없는 접근성이었어요. 실제 수술 과정도 견학할 수 있었습니다. 최신 레이저 장비를 이용한 20분 수술이었어요. 무균실 시스템과 첨단 모니터링 장비들이 정말 인상적이었습니다. 수술 과정을 실시간 영상으로 확인할 수 있었거든요. 수술이 끝나고 회복실에서 할머니와 대화했어요. 어떠세요? 아프지 않으셨어요? 전혀 안 아팠어요. 선생님들이 너무 잘해주시고. 정말 오늘 와서 오늘 수술 받으신 거예요? 네, 아침에 와서 지금 끝났네요. 2시간 관찰 후 당일 퇴원이 가능하다고 했어요. 가장 놀라운 건 비용이었습니다. 수술비가 얼마나 되나요? 이 교수님이 설명해 주셨어요. 건강보험 적용 후 환자 부담금이 30만 원 정도예요. 영국 사립병원은 300만 원 이상 받는데 우리가 훨씬 저렴하죠. 하지만 수술 성공률은 99.8%로 더 높아요. 정말 놀라운 가성비였어요. 품질은 세계 최고 수준인데 비용은 110 수준이라니요. 사후 관리는 어떻게 되나요? 일주일 후, 1개월 후 검진 모두 무료예요. 토탈 케어 시스템입니다. 할머니가 정말 만족해 하시더라고요. 우리나라 의료가 이렇게 좋은 줄 몰랐어요. 저도 같은 생각이었어요. 중국에서는 상상도 못할 시스템이었거든요. 이 교수님이 마지막으로 말씀해 주셨어요. 환자들이 경제적 부담 없이 최고 품질의 치료를 받을 수 있는 게 우리 목표예요.
OECD 최고 수준의 의료 접근성이 바로 이런 거죠. 그날 저녁 호텔에서 정리해봤어요. 대기시간 0일, 합리적 비용, 최고 품질의 3박자가 모두 갖춰진 시스템이었습니다. 영국에서 들었던 한국은 접근성과 품질을 동시에 만족하는 유일한 나라라는 말이 정말 맞았어요. 넷째 날, 대형 병원이 아닌 일반 동네 의원을 방문해보기로 했습니다. 정말 궁금했거든요. 동네 의원 수준은 어떨까 하고 말이에요. 강남구에 있는 한 의원을 찾았습니다. 30평 정도 되는 작은 규모였어요. 안녕하세요. 중국에서 온 의사인데 한국 의료 시스템을 연구하고 있습니다. 원장님이 친절하게 맞아주셨어요. 아, 그러세요? 우리 의원 구경하고 가세요. 들어가자마자 깜짝 놀랐습니다. 최신형 디지털 X-레이 장비가 있더라고요. 이 장비 언제 들여오신 거예요? 작년에 교체했어요. 이 정도는 기본이거든요. 초음파 장비 내시경까지 완비되어 있었어요. 중국 대형 병원급 장비들이 동네 의원에 있는 거였습니다. 환자들이 이런 수준을 요구하시나요? 당연하죠. 동네 의원이라고 해서 진료 수준이 떨어져서는 안 되잖아요. 더 놀라운 건 AI 진단 보조 시스템이었어요. 이거 한번 체험해 보세요. 흉부 X-레이를 찍고 AI 분석을 돌려봤더니 10초 만에 결과가 나왔어요. 폐결절 의심 소견 없음. 폐렴 소견 없음. 정확한 분석과 함께 상세한 설명까지 제공됐습니다. AI가 1차 스크리닝해주니까 정확도가 훨씬 높아졌어요. 심전도 검사도 마찬가지였어요. AI가 즉시 부정맥을 감지하고 분석해주더라고요. 이런 시스템이 동네 의원까지 보급된 거예요? 네, 정부에서 지원해주거든요. 의료 격차 해소를 위해서요. 그때 정말 놀라운 장면을 목격했습니다. 복잡한 케이스의 환자가 와서 원장님이 당황하시더라고요. 잠깐만요. 교수님께 문의드려 볼게요. 그러더니 컴퓨터로 서울대병원과 연결했어요. 실시간 화상 협진이 시작된 거였습니다. 교수님, 이런 케이스인데 어떻게 보세요? 아, 이거는 추가 검사가 필요할 것 같은데요. 15분 동안 대학병원 교수와 상담하면서 정확한 진단과 치료 방향을 정했어요. 혼자 판단하기 어려운 경우 바로 전문의 의견을 들을 수 있어요. 환자 입장에서는 동네 의원에서 대학병원급 진료를 받는 셈이었습니다. 이런 협진 시스템이 언제부터 있었나요? 몇 년 전부터요. 덕분에 오진율이 현저히 줄었어요. 대기실에서 환자들과 대화해봤어요. 여기 어떠세요? 정말 좋아요. 동네 의원인데도 대학병원 못지않거든요. 검사 결과도 바로 나오고 설명도 자세히 해주시고 예약도 쉽고 기다리는 시간도 짧아요. 환자 만족도가 정말 높더라고요. 원장님이 자랑스럽게 말씀하셨어요. 우리나라는 의료 접근성이 정말 좋아요. 동네 의원에서도 이 정도 수준의 진료가 가능하거든요. 의료 형평성 차원에서 정말 중요한 거죠. 또 다른 놀라운 시스템도 봤어요. 환자 개인별 통합 의료 정보 관리였습니다. 이분 과거 진료 기록이 다 나와요. 타 병원 기록까지도요. 복용 중인 약물, 알레르기, 과거 수술력이 모두 연동되어 있었어요. 처방할 때 약물 상호작용도 자동으로 체크해줘요. 의료사고 예방을 위한 다중 안전장치들이었습니다. 그날 오후 호텔로 돌아가면서 정말 감탄했어요. 첨단 의료기술이 동네 의원급까지 보편화되어 있다니요. 중국에서는 대형 병원에서만 볼 수 있는 장비들이 여기서는 기본이었습니다. 이런 게 진짜 의료 선진국이구나 싶었어요. 다섯째 날, 서울 아산병원 종합검진센터를 방문했습니다. 한국의 건강보험 시스템이 얼마나 잘 되어 있는지 직접 체험해보고 싶었거든요. 외국인도 종합검진 받을 수 있나요? 물론이죠. 하루 안에 모든 검사 완료 가능해요. 검진 코디네이터가 친절하게 안내해주더라고요. 심장내과 전문의로서 특히 관심 있었던 건 심장 정밀 검사였어요. 심초음파, 관상동맥 CT, 운동보아 검사까지 받아보시겠어요? 네, 모두 받아보겠습니다. 비용은 얼마나 되나요? 놀라운 답변이 돌아왔어요. 건강보험 적용되면 개인 부담금이 10만 원 정도예요. 정말 믿을 수 없었어요. 중국에서는 100만 원 이상 들어갈 검사들인데 말이죠. 정말 10만 원이면 되나요? 네, 건강보험 보장성이 계속 확대되고 있어서요. 심장내과 박 교수님이 설명해 주셨어요.
작년에는 비급여였던 검사들도 이제 급여화됐어요. 실제로 검사를 받아봤습니다. MRI, CT, 초음파, 혈액 검사 풀코스였어요. 모든 검사가 하루 안에 완료됐습니다. 가장 놀라운 건 검사 품질이었어요. 최신 장비들로 정밀하게 촬영하고 판독도 당일 가능했거든요. 결과 어떻게 나왔나요? 다행히 모든 검사 정상이네요. 심장 상태 아주 건강하세요. 대기실에서 다른 환자들과 대화해봤어요. 의료비 부담 때문에 치료 포기하신 적 있으세요? 10명 중 9명이 없다고 답했어요. 건강보험 덕분에 부담 없이 치료받고 있어요. 큰 수술도 거의 무료로 받을 수 있어서 다행이에요. 정말 놀라운 얘기들을 들었어요. 박 교수님이 더 자세히 설명해 주셨습니다. 응급수술은 거의 전액 건강보험 적용돼요. 환자가 돈 걱정 없이 치료받을 수 있는 시스템이죠. 실제 사례도 들려주셨어요. 얼마 전 급성 심근경색 환자가 오셨는데 응급 스텐트 시술 전액 보험 적용됐어요. 수술 성공률 98% 이상, 합병증률 2% 미만이고요. 정말 이상적인 시스템이었어요. 다른 나라와 비교하면 어떤가요? 박 교수님이 자료를 보여주셨어요. 미국은 동일 수술이 3-5배 비용이에요. 영국은 무료지만 6개월 기다려야 하고요. 한국은 저렴하면서도 즉시 가능해요. 접근성, 품질, 비용 효율성 모든 면에서 최적화된 시스템이었습니다. 한 간호사가 말해주더라고요. 환자분들이 의료비 걱정 없이 치료받을 수 있어서 정말 감사하다고 하세요. 그게 우리가 가장 보람 느낄 때예요. 검진을 마치고 계산하는데 정말 10만 원이었어요. 중국에서 받았다면 10배는 들었을 검사들이었습니다. 이런 가성비가 가능한 이유가 뭔가요? 정부에서 의료 보장성 확대에 지속적으로 투자하고 있어요. 국민 건강이 곧 국가 경쟁력이라고 보는 거죠. 정말 인상적인 철학이었어요. 그날 저녁 런던에서 만났던 영국 의사의 말이 떠올랐습니다. 한국은 저렴하면서도 즉시 가능하다는 말이 정말 맞았어요. 경제적 부담 없이 세계 최고 수준의 의료를 받을 수 있는 나라. 이런 곳이 정말 존재한다는 게 믿어지지 않았습니다. 여섯째 날 새벽 2시, 저는 삼성서울병원 응급의료센터에 있었습니다. 새벽 시간대 응급의료 시스템이 어떻게 운영되는지 궁금했거든요. 응급의학과 최 교수님의 배려로 야간 응급실을 견학할 수 있었어요. 새벽에도 이렇게 많은 환자가 오시나요? 네, 응급 상황은 시간을 가리지 않으니까요. 정말 놀라웠어요. 새벽 시간인데도 응급실이 완전히 가동되고 있었거든요. 모든 과 전문의가 대기하고 있었어요. 심장내과, 신경외과, 외과, 내과. 24시간 풀스펙으로 운영되는 시스템이었습니다. 중국에서는 새벽에 전문의 찾기가 쉽지 않은데 환자는 시간을 기다려주지 않아요. 언제든 최고 수준의 의료진이 대기해야죠. 최 교수님의 말씀이 정말 인상적이었어요. 바로 그때 심각한 상황이 벌어졌습니다. 교통사고로 인한 중증 외상 환자가 응급실에 도착한 거예요. 다발성 외상 환자 들어갑니다. 그 순간부터 정말 완벽한 팀워크가 시작됐어요. 외상외과, 흉부외과, 신경외과 의사들이 동시에 달려왔습니다. 각자 전문 분야를 담당하면서 협진이 이루어졌어요. 의식 상태 어떤가요? 흉부 손상 확인해 주세요. 신경학적 검사 필요합니다. 10분 내에 모든 응급처치와 검사가 완료됐어요. CT, X-ray 결과가 즉시 나왔습니다. 수술실 준비 완료됐습니다. 15분 내에 수술실로 이송됐어요. 골든아워를 완벽하게 확보한 거였습니다. 이런 협진 시스템이 항상 가능한가요? 네, 24시간 내내요. 생존율을 좌우하는 건 바로 이 시간이거든요. 정말 감탄스러웠어요. 모든 의료진이 환자를 위해 한마음으로 움직이고 있었거든요. 더 인상적인 건 의료진들의 환자 중심 철학이었어요. 새벽인데도 환자 가족에게 자세한 설명을 해주시더라고요. 환자분 상태 많이 호전되고 있으니 걱정 마세요. 수술 잘 됐고 회복도 순조로워요. 간호사들도 마찬가지였어요. 환자 한 명 한 명을 정성스럽게 돌봐주고 있었습니다. 아파요? 진통제 더 드릴까요? 괜찮아요. 금방 나아지실 거예요. 심지어 청소 담당자까지도 환자를 배려하며 조용히 업무를 하고 있었어요. 모든 직원이 환자 우선 철학을 실천하고 계시네요. 최 교수님이 자랑스럽게 말씀하셨어요. 환자 치료가 우리 존재 이유니까요.
연속 24시간 근무 중인 의사와도 대화했어요. 힘들지 않으세요? 힘들긴 하지만 환자 살리는 게 의사 본분이니까요. 지속적인 교육도 받으시나요? 매월 해외 연수, 학회 참석으로 최신 의학을 습득해요. 정말 전문성과 헌신을 동시에 갖춘 의료진들이었어요. 새벽 4시쯤 되니 조금 잠잠해졌습니다. 그때 응급실 전체 분위기를 관찰할 수 있었어요. 첨단 장비들이 가득하지만 분위기는 따뜻했어요. 의료진들이 환자 한 명 한 명을 가족처럼 대하고 있었거든요. 할머니, 많이 아프세요? 조금만 참으세요. 아저씨, 걱정 마세요. 금방 좋아지실 거예요. 이런 따뜻한 말들이 자연스럽게 오가고 있었어요. 응급실이 긴박하지만 질서정연하고 온화한 분위기였습니다. 정말 인상적이네요. 기술과 인간미가 완벽하게 결합되어 있어요. 최 교수님이 웃으시며 말씀하셨어요. 그게 바로 우리가 추구하는 의료예요. 환자 중심의 따뜻한 의료 말이에요. 새벽 5시가 되어서야 응급실을 나왔습니다. 정말 감동적인 경험이었어요. 24시간 완벽한 시스템과 의료진의 헌신, 그리고 환자를 향한 따뜻한 마음. 이 모든 게 조화롭게 어우러진 곳이었습니다. 이게 바로 환자 중심 의료의 완성형이구나 싶었어요. 한국에서의 일주일을 마치고 베이징으로 돌아왔습니다. 머릿속이 정말 복잡했어요. 제가 경험한 것들이 너무나 충격적이었거든요. 8월 5일, 베이징 대학교 제한병원 원래 의료진 회의가 있었습니다. 200여 명의 의료진이 참석하는 큰 회의였어요. 병원장님이 말씀하셨어요. 리메이 선생, 한국 연수 경험 발표해주세요. 동료들이 기대에 찬 눈으로 저를 바라봤습니다. 한국 어땠어? 별거 없었지? 성형외과 말고는 특별한 게 있나? 이런 반응들이었어요. 저도 예전에는 그렇게 생각했거든요. 하지만 이제는 달랐습니다. 의사로서 진실을 말해야 했어요. 동료 여러분, 솔직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회의실이 조용해졌어요. 제가 그동안 한국 의료를 심각하게 과소평가했습니다. 웅성거리는 소리가 들렸어요. 의외라는 반응들이었죠. 저는 준비한 자료들을 보여주기 시작했습니다. 응급의료 대기 시간을 보세요. 우리는 평균 2-3시간인데 한국은 20분입니다. OECD 통계로 보면 한국이 1위예요. 동료들이 놀라는 표정을 지었어요. 백내장 수술 대기 시간은 어떨까요? OECD 평균 129일인데 한국은 0일입니다. 당일 검사 후 바로 수술이 가능해요. 심장내과 주임 교수님이 물어보셨어요. 정말 그런가? 과장된 건 아닌가? 직접 목격했습니다. 75세 할머니가 오전에 와서 오후에 수술받고 퇴원하셨어요. 회의실이 술렁거렸어요. 특히 놀라운 건 의료 접근성이었습니다. 동네 의원에도 우리 대형 병원급 장비들이 있어요. AI 진단 시스템까지 갖춰져 있고요. 젊은 의사들이 관심 있어 하더라고요. 건강보험 보장성도 정말 인상적이었습니다. 심장 정밀 검사를 10만 원에 받을 수 있어요. 우리는 100만 원 이상인데 말이죠. 무엇보다 환자 중심 의료 철학이 정말 체계적으로 구현되어 있었어요. 병원장님이 관심 있어 하셨어요. 구체적인 개선 방안이 있나? 우리 병원도 한국식 응급의료 시스템 도입을 제안합니다. 트리아지 시스템 개선과 검사 결과 신속 처리가 필요해요. AI 진단 보조 시스템과 실시간 협진 체계도 도입하면 좋겠어요. 의료진들이 점점 관심을 보이기 시작했어요. 정말 그렇게 좋다면 한번 가보고 싶네요. 간호부장님도 물어보셨어요. 간호 시스템도 배울 점이 있을까요? 물론이에요. 환자 케어 수준이 정말 높았어요. 병원장님이 결정을 내리셨어요. 내년부터 한국 의료기관과 교류 협정을 체결하자. 연수 프로그램도 추진해보자. 전체 의료진이 박수를 쳤어요. 정말 긍정적인 반응이었습니다. 회의가 끝나고 여러 동료들이 개별적으로 찾아왔어요. 정말 솔직한 발표였어요. 의사로서 더 나은 의료를 위해 배우는 게 맞죠. 저도 한국 연수 기회가 있으면 가고 싶어요. 그날 저녁 개인 사무실에서 혼자 생각해봤어요. 편견 없이 사실을 보는 게 의사의 기본이었는데. 책상 위에 한국에서 가져온 의료 관련 자료들이 놓여 있었어요. 환자를 위한 의료가 무엇인지 한국에서 배웠다. 정말 소중한 경험이었어요. 의사로서, 인간으로서 성장할 수 있는 기회였죠.
앞으로도 계속 배우고 발전해야겠다는 다짐을 했습니다. 환자를 위한 더 나은 의료를 위해서 말이에요. 한국은 정말 의료 접근성, 품질, 비용 효율성의 완벽한 균형을 이룬 나라였어요. 환자 중심의 의료 철학이 첨단 기술과 만나 만들어낸 기적 같은 현실이었습니다. 이제 저도 그런 의료인이 되고 싶어요. 환자를 진심으로 생각하는 의사 말이에요.